문법만 하니까 좀 지루하긴 하죠. 괜찮습니다. 다들 다 했어요. 당분간은 문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벌써 세 번째 파트네요. 세 번째 파트가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네. 6페이지 위에. 자, 시간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표현은 두 종류예요. 시제라는 게 있고, 동작상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 시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야. 현재, 과거, 미래를 말해요. 그지? 근데 동작상은 뭐냐면, 뭐, 진행이나 완료를 동작상이라고 하면 돼. 그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뭐가 돼? 현재, 진행, 현재, 완료. 그지? 과거 진행, 과거 완료. 뭐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단 따로따로 먼저 익혀놓으시면 되는데, 일단 시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발화시라는 게 있고 사건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 오늘. 그죠? 그지? 근데 내가 앞에 했던 말은 이미 뭐예요? 과거고, 지금 말할 때는 항상 뭐예요? 내가 말할 때는 항상 현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발화시를 다른 말로 절대시제라고 해요. 절대시제. 얘는 항상 현재. 그럼 이 발화시는 변함없이 항상 현재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네, 그 만화나 이런 데 보면 뭐 원피스라고 있는데 거기 만화에 보면 항구지침인가? 그래가지고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아요. 한쪽만 가요. 그래서 다른 나침반들은 막 자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얘는 자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엄청 좋은 뭐 그게 안 보시는군요. 네. 아무튼 그게 있는데 이 말을 할 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가 말을 했는데 이미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 그걸 앞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지? 네, 봐봐. 내가 물을 마시고 마시면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마시고 나서 말을 했어. 그럼 이미 마신 행위는 뭐야? 말하기 전에 일어났죠. 그러면 황쌤은 물을 마셨다 그래, 마셨다. 과도한 비법을 쓰지 마세요. 마셨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앞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 시제가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말하기 이전에 행동이 일어나고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동사일 때는 뭐 쓰냐? 동사나 형용사에다 닷을 써요. 닷을 쓰고, 내가 경험한 거를 회상하거나 전달할 때는 더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야, 너 어제 어디 가더라? 이러잖아. 그럼 내가 본 거를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쓰는 게 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 아덧이나 어덧이 있어요. 여기 예문 하나 적어볼래요. 그녀는 예쁘다에다가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얻었다. 이 아덧이나 어덧은 뭐냐면 그 현재와 과거를 단절시키는 표현이 돼요. 그럼 예뻤었다는 거야? 네, 지금은 안 예쁘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이 강에 작년에는 고기가 많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많다에다가 아덧을 붙이는 거야. 많았었다. 그 말은 지금은 없다 이런 뜻이 된다. 위험한 표현이죠. 너 어릴 때 되게 예뻤었잖아 이러면 지금 안 예뻐 이런 뜻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 뜻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어릴 때 예뻤지. 근데 지금도 예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조심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관형사용 어미를 씁니다. 이게 내가 먹다. 동사 뒤에는 은을 붙이면 과거가 돼. 내가 먹은 사과. 이런 과거가 돼요. 근데 형용사는 은을 붙이면 뭐가 돼? 현재가 돼요. 예쁜 아이 이러면 현재야 그거는. 그래서 형용사는 뭘 붙이냐면 던을 붙여요. 예쁘던 아이. 그럼 과거 뜻이 돼. 이해되시나? 그다음 넘어와서 현재 시제 봐봐. 현재 시제는 는을 씁니다. 는. 그래서 아까 이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알려면 뭐 하는데? 는이나 니을을 붙여보시면 돼요. 예쁜다 안 된다 그랬죠. 그치? 예쁘는다, 예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사에만 붙이는 애입니다. 는, 니은. 선어만 어미, 는이나 니은은 동사에만 붙인다. 그 다음에 동사일 경우는 는을 붙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요. 공을 차는 저 아이. 그렇게 되면 차는 게 현재다. 그럼 밑에 봐봐. 형용사이거나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가 뭐예요? 이다야, 이다. 그다음 여러분 교재는 지금 요게 변형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 변형으로 다시 고쳐서 드렸는데, 자, 형용사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덥다. 이게 현재냐. 덥다가 형용사면 그냥 덥다를 써요. 덮는다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학생이다도 어떻게 돼요? 학생인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선어말하면 안 쓰면 현재입니다. 형용사에 대해. 뭔 말인지 돼? 이해돼? 동사, 형용사 나중에 다시 얘기해볼게.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로는 아까 현재 예쁜 아이 할 때 은입니다. 은. 예쁜 할 때 은을 씁니다. 요런 건 좀 특이한데 어지럽다에다가 은을 붙이면 어지러움이 돼요. 비읍불규칙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어지러움이 됩니다. 어지러움. 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동사야. 캄캄해지다가 동사인 거야. 는을 쓸 수 있으면 동사야. 단순하게 이렇게 할게. 캄캄해진다. 캄캄해지는 이게 가능하면 동사야. 근데 어지럽는 돼야 안 돼요? 나는 지금 어지럽는다 안 되죠? 어지럽는 것을 느꼈다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은을 붙여요. 은을 붙이면 얘는 형용사라는 뜻이야. 이제 그래서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나는 지금 어지럽다 이렇게 쓰는 애가 형용사다. 주의하실 거는 지금이라는 단어는 현재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이라는 단어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능합니다. 오늘 밥 먹었어? 과거죠. 그치? 오늘 밥 먹을 거니? 미래죠. 현재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현재는 잘 안 쓰고 얘는 과거, 미래 둘 다 가능하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그냥 오늘이 길잖아 하루가.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점심 기준에서 아침은 과거, 저녁은 미래가 되는 거니까 오늘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거의 다 다르죠. 근데 현재는 거의 안 씁니다. 그다음 미래 시제가 어때요? 미래 시제는 뭐 써? get을 씁니다. get. 저 오늘 밥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리라 과거형으로 옛날 말로 리라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전시가에서 가끔 봐요. 이제 오늘 태양이 밝으리라 뭐 이런 거 씁니다. 거기는 의지나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로는 을 씁니다. 떠날 사람 이렇게 씁니다. 떠날 사람. 여기 지금 시험 수업 듣는 것만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도 톡방에다 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빈칸 과제도 드리고 할 거니까 가셔서 빨리빨리 정리해 놓으셔라. 내가 만약에 시험 범위가 얘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급할 텐데 얘랑 응문변등을 둘 다 보면 어딘가 하나는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웬만큼 준비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박살이 나도 날 수가 있으니까 안 나면 좋은데 이렇게 박살나면 못 잡으니까 이걸 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시면 뭐가 있냐면 시험에 실제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시에 보면 원래 아까 는은 언제 쓴다고? 는이 무슨 형? 현재형 선어말 어미야. 현재형 선어말 어미인데 기본적으로 현재형일 때 써요. 그래서 밑에 보면 철수는 밥을 먹는다. 아무것도 안 쓰는 게 현재형이죠. 그녀는 예쁘다. 그는 학생이다. 이러면 현재형인데 니은에 보면 표현효과 2번 니은에 보면 나는 내일 아침 미국으로 비행기로 미국에 간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 자, 얘가 형태는 무슨 형이야? 현재형이죠. 근데 실제 가는 건 언제야? 내일 가잖아. 그럼 얘는 시제가 뭐예요? 얘는 미래 시제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형태는 현재형인데 실제 시제는 미래 시제라는 개념이 생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괜찮나요? 과거도 할 수 있습니다. 1446년에 세종대왕이 훈령을 반포한다. 이것도 있긴 한데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 니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되지? 자, 두 번째를 봐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저 요거 좀 보고 합시다. 자, 하루가 24시간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에 공전한다. 얘는 문제가 뭐냐면 시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치? 어제도 24시간이고 오늘도 24시간이고 내일도 24시간이야. 변함이 없을 거야. 이거는 사건이란 개념이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 얘는 시제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 보편적 진리다. 그래서 보편적 진리는 뭐가 없다? 시제란 개념이 없다. 이해됐죠? 그다음 at것이 특이합니다. at것은 그냥 저는 밥을 먹었어요. 그럼 과거죠. 근데 얘가 쓰는 것 중에 상태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애가 있어. 자, 그래서 어제 눈이 많이 내렸다. 아니야, 미안. 그 내렸다는 아니야. 내렸다는 과거죠. 내리는 게 언제 일어났어? 과거지. 근데 눈이 많이 쌓였다는 어떻게 돼? 현재. 자, 어제 쌓인 게 언제까지도 쌓여 있어요? 지금도 밖에 쌓여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돼요?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내가 엄마를 닮았다. 이것도 봐봐. 생각해봐. 언제 닮았어? 과거에 닮았어요. 태어나면서 이미 닮은 상태로 태어났잖아. 근데 언제까지도 닮아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닮아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어려워. 그치? 꽃이 피었다도 마찬가지지. 꽃이 활짝 피었다. 어제 폈는데 지금도 피어 있잖아. 그럼 이런 게 과거에 완료가 된 상태에서 보니 현재까지도 뭐 된다? 지속된다.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근데 과거 완료형은 특징이 뭐야? 그 완료된 것이 언제까지 영향을 줘? 현재까지. 네,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케이스들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거야. 뭐, 그 있잖아요. 성적표 나오면 나 이제 집에 가서 죽었다. 이런 거 써요. 그치? 자, 사고를 쳤으니 넌 이제 뒤졌다. 이런 거 쓰잖아. 자, 그럼 이미 죽었어요? 아니요. 사건이 언제 일어나? 미래에 일어나요. 근데 미래에 확정적으로 일어나. 이거를 at을 써.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을 봐봐. 일이 이렇게 많으니 오늘 잠은 다 잤군. 이 말은 오늘 못 잔다. 이것이 확정됐다는 뜻이야. 그럼 시제는 언제야? 형태는 과거인데 시제는 미래 시제야, 이게. 얘 되게 중요해. 이해되지? 자,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get을 봅시다.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내일 비가 오겠다. 뭐 나는 장차 대학에 가겠다. 미래를 시제를 쓰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얘가 추측을 해요. 근데 추측은 특이한 게 뭐냐면 과거 추측이나 미래 추측도 가능해. 그러니까 얘가 형태는 미래인데 과거 추측하는 게 철수가 어제 도착했겠다. 그럼 언제를 추측하는 거야? 과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럼 시제가 뭐가 돼? 이건 과거 시제가 되거든요. 제발 해야 돼요. 철수가 지금 도착했겠다. 그럼 시제가 뭐야? 현재. 지금 도착했다잖아. 그럼 현재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형태는 현재나 과거는 했겠다를 쓰긴 하는데 실제 시제는 과거나 현재를 본다. 그지? 세 번째는 내일 도착하겠다. 이거는 미래를 추측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get은 현재, 과거, 미래 세 개 다 쓸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의지. 제가 그건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건 의지를 나는데 그 의지는 시제가 뭐예요? 미래. 아직 안 했잖아. 하겠다는 건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된다. 그치? 그리고 시제 없는 거 하나 있어. 이건 뭐냐면 야, 그 정도는 삼적 동작도 알겠다. 야, 우리 3살짜리 조카도 그 정도는 하겠다. 이런 거 있어. 이거는 뭘 나타내? 가능성이나 어빌러티, 능력을 나타내요. 얘는 왜 시제가 없어? 얘는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치? 야, 그거 우리 3살짜리 조카도 하겠는데? 근데 꼭 가서 시켜요? 꼭 해야 돼? 그냥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하시면 머리가 터질 거 아닙니까? 제가 틀린 좀 얻어주겠어요. 아니, 얘네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아직 절반밖에 안 한 거야. 근데 니네 생각해봐요. 의문 변동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 자, 뒤에 넘어가. 동작상. 동작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완료나 진행을 말한다. 완료 진행. 자, 니네 지금 앉아있죠?
완료야 진행이야? 진행. 어? 완료. 진행. 앉는 행위를 언제 했어요? 과거. 이미 했잖아. 그럼 완료지. 앉아있잖아. 그죠? 근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계속 여기서 한 명씩 앉고 있어. 그럼 뭐야? 앉아있다가 아니고 앉고 있다 했어요. 그건 진행이야. 그래서 어있다는 완료. 그지? 아, 고있다는 완료. 그 다음에 어있다 이런 것은 미안해. 고있다는 진행. 어있다는 완료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밥 다 먹어가 그러면 아직 다 먹지는 않은 거니까 진행. 밥 다 먹어버렸니? 그죠? 네가 다 먹어버렸니? 이거는 이미 완료. 그죠? 얘네 이름이 보조용언이야. 보조용언은 나중에 뭐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알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TV를 본다. 진행이야 완료야? 진행이죠?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거야. 밥을 먹고서 TV를 본다. 완료.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치? 그런 거 없다. 밑에 내려와봐. 자, 니네 옷을 지금 입고 있죠? 네. 그죠? 당연히 오해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방에 있는데 누가 똑똑 두드려, 나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뭐야? 이미 입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죠? 나 옷을 입는 중이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뜻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뜻이 발생돼요. 나 지금 옷을 입고 있어. 이 말은 뭐야? 이미 옷을 다 입었어. 이 뜻이거나 아니 뭐야? 지금 입는 중이야라는 뜻이 두 가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있어요. 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뜻이 두 가지가 됩니다. 이걸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중의적 표현은 문법에서는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법에서는. 문법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뜻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이미 양말을 신은 상태가 지속돼서 완료되고 지속되고 있어. 그럼 어떤 단어를 추가하면 돼? 이미를 추가해주면 돼. 나는 이미 양말을 신고 있다. 그러면 이미 착용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아직 양말을 신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돼? 는 중이다로 바꿔주시면 돼. 나는 양말을 신는 중이다. 이래? 양말을 신고 있어. 이러면 두 가지 뜻이 발생이 돼. 이미 다 신었어. 또는 신는 중이야. 이 뜻이 두 가지가 다 발생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겠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이러면 시제가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근데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쓱쓱 넘어가는 거야? 일단은 지나서 집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이거 왜 지워졌지? 자, 여기 예문 보세요. 황쌤이 아내에게 머리를 뭐하다? 뜯기다.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오르면 이거 실제로 일어날 사건일 것 같은데 조만간 지금 8개월째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언제 올라가냐. 자, 황쌤이 소에게 풀을 뜯기다.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피동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사동이라는 애가 있는데 피동은 주어가 뭐 하는 거? 피자가 당할 피자예요. 당할 피. 주어가 당하는 거. 사동은 뭐지? 주어가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주어야. 자, 그러면 위의 문장은 황쌤이 시킨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 근데 누가 봐도 당하는 거지. 내 머리털이 뽑혀나가는 거니까. 그지? 근데 밑에는 황쌤이 지금 뜯기고 있어요. 이제 풀이 뜯기고 있는 거지? 황쌤은 뭐 했을까? 시킨 거지. 야, 먹어. 이렇게 하고 시킨 거지. 그치? 뭔 차이인지 알겠어? 근데 뜯기다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은 뭐야? 주어를 보셔야 돼요. 주어를 보셔야 돼.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다 안 적었어. 일부러 복잡할까 안 적었어. 예를 봐봐. 내가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황쌤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다. 왜요? 집을 다 그렇게 대출 받아요. 그래서 그 대출금 못 갚으면 은행에서 뭐예요? 이제 차 붙이고 경매로 넘어가요. 집이. 그 길거리에 나는 거야. 그런 사람 요새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저는 대출 다 갚았어요. 자, 황쌤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다. 피동일까 사동일까?
피동 사동 피동이니까 사동이니까. 기준은 누구야? 날 보라고. 황쌤이. 자, 황쌤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겼다라는 말은 사동 미안해. 황쌤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히다 이렇게 나와요. 문장에. 잡히다.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보이면서. 그럼 피동 그치, 그럴 것 같지. 이게 사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형태에 혹하시면 안 돼. 황쌤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힌 거는 황쌤이 잡힌 게 아니에요. 잡으라고 시킨 거지. 내가 은행에 가서 은행한테 시킨 거야. 뭐 하라고? 내 집을 담보로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시킨 거야. 요청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잡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피동, 사동에 쓰는 접사가 이희리기라고 있어. 알지? 중학교 때 본 적 있을 때. 이희리기, 우부추 막 이러면서 뜨고 있어. 근데 피동은 이희리기를 쓰고 사동은 이희리기, 우부추를 써요. 겹치는 게 몇 개야? 이희리기 4개가 겹쳐. 그래서 형태가 똑같아. 지금 뜯기다처럼. 잡히다도 뭐도 될 수 있어요? 사동도 될 수 있고 피동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시험에 그런 게 나와.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럼 뭘로 결정한다? 주어로 결정한다. 야, 내가 돈 빌리면 잡혀 있겠니? 감옥이 있어요. 그럼 은행마다 돈을 빌리면 무조건 잡혀요? 아니죠. 내가 잡으라고 뭐 한 거야? 담보를 잡으라고 시킨 거야. 시키고 그 대가로 뭐 한 거야? 돈을 받아온 거죠, 내가. 되시나요?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줄게. 내가 은행에 제공을 하고 돈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잡히다는 사동이야. 이런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물론 이게 최고 난도예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나중에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봐봐. 피동문 만드는 방법 좀 봅시다.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 그러면 문 것의 주어가 누구니? 고양이죠. 자, 고양이가 물었기 때문에 이건 능동문이에요. 능동문.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 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쥐가 무는 걸 당했으니까 쥐가 주어로 바뀌면 돼. 됐죠? 그럼 쥐를이라는 목적어가 뭘로 빠져? 쥐가 주어로 바뀌면 얘는 피동문이 됩니다. 그럼 그때 뭐가 달라져? 고양이가 고양이에게로 바뀌어요. 고양이한테 물린 거니까, 그지? 그럼 쥐가 고양이에게 물다가 아니고 뭐가 돼? 물리다가 돼. 물리다. 자, 요렇게 만드는 피동문을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뭘 붙여? 동사에다가 이희 리기를 붙여. 이희 리기. 이희 리기 이름이 뭐냐면 접사야. 그래서 접사 붙여서 만드는 단어를 뭐라 그러니? 파생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희 리기 붙여서 만드는 피동문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파생어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희 리기 붙여서 만드는 피동문을 뭐라 그런다? 파생적 피동문이라 그러는구나. 그럼 예를 몇 개만 들어줄게요. 자,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봤겠지, 그지? 내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았다. 여기서 시계가 나한테 보여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중 피동문 쓰네. 자, 그럼 이거를 내가 뭘로 바꿔? 피동문으로 바꿀 거야. 그럼 시계가 주어로 빠져. 시계가,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나에게 뭐야? 보였다. 그럼 보였다는 어떻게 만든 거야? 보다에다가 이희리기 중에 이를 붙인 거야. 보이었다 이렇게. 이해돼? 네.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를 도둑을 주어로 뺐어. 그럼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다가 아니고 붙잡히었다가 돼요. 붙잡히었다. 되시나요? 그다음 내가 음악을 들었다죠. 이제 내가 음악을 들었다는데 음악 소리가 나에게 듣다에다가 리를 붙여요. 들리었다. 이렇게. 됐어?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는데 어떻게? 품에 안았다는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었다. 기를 써요. 이렇게 되는 거. 됐어? 그럼 내가 이희리기를 써서 뭘 만든 거야? 피동을 만든 거죠. 그죠? 이런 걸 파생적 피동이라고 그러고, 파생적 피동 말고 그럼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어지다나 게대다를 써서 만드는 피동인데 이거를 통사적 피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펜은 글씨가 잘 쓰인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지다 이렇게 해서 써진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네, 어렵죠.
어려운 걸수록 한 두세 번은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전공자도 아니고 어려워. 근데 시험은 봐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좀 나아져요. 문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거니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좀 그 뒤로 계속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어휘적 피동은 그냥 당하다 뭐 이런 단어 자체가 뭐가 있는 거야? 야, 어휘에 당하다가 있으면 당연히 당했다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휘적 피동이라고 해요. 어휘.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피동의 뜻이 있어.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가. 자, 이중피동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쓰면 안 돼요. 이중피동은. 왜 그러냐면 그냥 불법이야 이게. 보통 글씨가 잘 쓰여지는데 이런 거 있어요. 애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글이 잘 읽혀지는데 문이 잘 열려지는데 그지? 문이 잘 닫혀지는데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왜 불법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읽혀지다라는 표현은 피동을 두 개 쓴 거야. 읽히다의 히 아까 파생적 피동에 쓰는 접사 한 개랑 어지다라는 보조형은 한 개를 두 개를 결합해서 희어지다를 쓴 거야. 그래서 읽히어지다 이렇게 쓴 거죠. 담기어지다, 열리어지다 이렇게 쓴 건데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제? 그러면 히만 쓰면 어떻게 돼? 읽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 어지다만 쓰면 어떻게 돼? 어지다 이렇게 쓰던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쓰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봐봐. 이거 한번 바꿔볼래? 여기 바꿔봐. 여기 있는 거 읽혀지다 빼고 여기 읽혀지다처럼 읽히다, 읽어지다 이런 형태로 두 개를 써봐. 여기 밑에다가 빨리 써보세요.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바꾸라고. 쓰여지다가 잘못됐으니까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바꾸신 다음에 이건 쓸 수가 없겠는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네. 그럼 X 쳐놓으시면 돼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빨리 끝나나요? 이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됐지? 너무 빠르지 않았어? 괜찮아? 진심이야?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놓치신 게 있으면 제가 뭐 빼먹고 수업을 한 건 아닌데 지금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여러분들이 따지도 안 하고 계속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초청 모르실까 봐. 빨리 가요.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태도를 잘 가지셔야 된다고. 네? 요번에 내가 진짜 시험을 잘 봐야겠어 라는 정말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 지금부터. 그래야 기말에 시험이 성적이 좀 잭팟이 터지면서 확 오르지. 이렇게 가시면 또 성적 비슷하게 나와요. 안 돼요. 자, 일단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오늘 수업하기로 한 건 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로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성적에 되게 중요한 기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첫 시험을 잘 봤냐보다 나는 내가 생각에 첫 시험 잘 보고 그 뒤로 계속 떨어지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 나는. 첫 시험만 긴장해서 열심히 보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 입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러면서 맨날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내가 선생님 저 1학년 때 잘했어요. 맨날 이 소리 해봤자 뭐하냐고 대학에서 알아주시다는 거. 그리고 대학에서는 첫 시험은 조금 못 봤어도 어떻게 돼요? 그 뒤로 계속 성적이 오르는 성적표를 좋아해요. 대학은. 아니 그게 또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래. 아니 지금 나쁘지. 그러니까 첫 시험 성적에서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등급이 조금 낮아요. 근데 거기서 뭐 조금 올라가서 계속 오르는 추세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대학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진짜로. 아, 이 학생은 뭔가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걸 점차 풀어나가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게 성적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성적은 똑같은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성적표를 갖고 있냐, 그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간 성적표를 갖고 있냐는 천차만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지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조금 계속 올리시는 걸 하시라. 자, 어쨌든 그렇고 시간 떨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자, 쓰여지다 어떻게 돼요? 두 개입니다. 쓰이다, 쓰여졌다. 써지다. 쓰어지다잖아. 쓰어지다. 쓰여지다는 두 개죠. 쓰이, 어지다야. 그럼 쓰이다 아니면 뭐야? 탈락합니다. 그럼 써지다죠. 자, 얘는 둘 다 쓸 수 있어 없어? 둘 다 써도 괜찮죠? 아, 글씨가 잘 써지네? 되지. 글씨가 잘 쓰이네? 되지. 근데 읽혀지다 봐라. 난 네 표정이 읽혀. 괜찮지? 읽히다 안 됩니다. 읽히다. 읽히어지다니까 분리하면 어떻게 돼? 읽어지다. 근데 읽어지다 잘 써 안 써? 잘 안 쓰죠. 읽어지다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두 개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두 개를 다 쓰지 않고 한 개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려지다는 어떻게 돼? 열리어지다니까 열리다. 문이 열리다 또는 뭐냐? 문이 열어지다. 열려지다가 아니고 열어지다. 근데 열어지다 안 쓰지. 열어지는 X처럼. 그 다음에 문이 닫히어지다니까 닫히다. 닫히다. 이거 구개어가 되죠. 발음이 닫히다가 되죠. 닫히다. 문이 닫히다. 또 하나는 뭐야? 닫아지다인데 닫아지다도 잘 안 써요. 문이 잘 닫아지질 않네. 쓰기 쓰는구나. 맞죠? 부정. 문이 잘 닫아지지 않네. 이렇게 씁니다. 그죠? 혹은 문이 잘 닫히지 않네. 이렇게 씁니다. 닫다는 둘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담겨지다 보면은 그죠? 뭐 핸드폰이 물에 담기다. 그치. 그 다음에 핸드폰이 물에 담아지다? 담아지다 안 쓰지. 그지?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해돼? 여기 밑에 보면 피동사랑 어지다 둘 다 쓰는 건 믿기다, 믿어지다. 자, 나누다는 어떻게 될까? 나누다. 이 붙여서 나뉘다, 나누어지다 이렇게 돼요. 나뉘다, 나누어지다. 됐지? 그 다음에 열다는 어떻게 돼? 열리다, 열어지다. 닫다는 어떻게 돼? 닫기다, 닫아지다. 쓰다는 어떻게 돼? 쓰이다, 써지다. 써지다. 이렇게 써지다. 글씨가 잘 써져요.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사동은 보시면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라고 뭐 하는 거? 시키는 게 사동이에요. 시키는 게 사동. 자, 그럼 시키려면 봐봐. 이게 특이한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 형용사나 자동사일 때는 자, 문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 소수로밖에 없어요. 이렇게 길이 넓다. 왼쪽 거. 그지? 그럼 얘를 사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주어였던 길이가 당하는 목적으로 바뀝니다. 길을 이렇게 되고 넓다는 히를 붙여서 넓히다가 길을 넓히다. 근데 여기에 그럼 뭐가 추가가 돼? 주어가 추가가 돼요.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근데 뻔한 주어일 때는 뭐 할 수도 있어?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길을 넓혔다 이러면 당연히 사람이 넓혔겠죠. 그죠? 그래서 생략될 수도 있다. 자, 근데 오른쪽 거 보면 자, 타동사인 경우가 있어요. 타동사인 경우. 철수가 뭐를 읽어? 책을 읽는다라는 주동문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서술어가 타동사, 읽다라는 타동사죠. 그럼 책이라는 목적어가 있는데 얘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철수에게 책을 읽히는 거야. 시켰어. 근데 누가 시켰어? 선생님께서 시킨 거죠. 약간 반말이 됐네. 선생님께서 시킨 거죠. 그죠?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신다. 정확하게 하면 흡필법을 제가 안 넣었는데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나도 선생님이니까. 나 반말한 거 해도 되잖아. 같은 선생님이니까, 그지?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 그래도 되는데 선생님이가 추가가 된다. 됐나요? 자, 근데 조심할 게 이거예요. 어디서 적어봐봐요. 글씨가 왜 이렇게 되나? 그가 나의 손을 잡았다. 이 기계가 가끔 오류를 일으켜요. 제가 분명히 잘 썼는데 얘가 지 맘대로 바꿔놔. 잡았다죠, 잡았다. 자, 그가 나의 손을 잡았다는 응용문이 있는데, 자, 얘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그에게 손을 잡히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내가 당한 거지. 네. 그지? 내가 당한 거죠, 그죠? 그럼 이 피동문, 피동문. 원래 일반적인 피동문은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있어요. 일단 그냥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그에게 손을 잡혔다. 그렇지? 자, 사동문도 아까 무슨 사동? 이시리기 우구추 써서 만드는 사동이 있어요. 얘는 무슨 사동이라고 그래? 파생적 사동이라고 불러. 요 용어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 익숙하지 않은데. 그럼 누나가 동생에게 죽을 먹였다는 뭐 붙인 거야? 여기 뒤에다 써봐. 뭐 붙였지? 이를 넣었죠. 이. 그지? 먹다에다 뭐 붙여? 이를 넣어. 먹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입혔다는 어떻게 돼요? 입히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날렸다는 어떻게 돼? 날다에다가 뭐 붙인 거야? 리 붙인 거야. 난리였다야. 난리였다. 웃겼다는 웃다에다가 기 붙인 거야. 웃기였다. 됐어? 자, 재우셨다가 특이한데 재우다는 내가 좀 써드릴게요. 이거는 자다에다가 뭐 붙인 거야? 이유. 이유를 붙였어. 이유. 자다에다 이유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자 플러스 이유다가 됩니다. 여기 돼서. 그래서 여기 자이 합쳐서 제가 되고요. 그죠? 이유가 됩니다. 얘를 좀 몇 개만 더 들어줄까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타게 했어. 그럼 뭐라 그래? 타다 사이에 뭐 들어오지? 요것도 이유가 들어와요. 태우다가 돼. 태우다. 이렇게 돼. 이렇게. 이해돼? 물건을 태우다. 이 사동이야. 이해되지? 근데 얘는 이중 사동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른데 이유를 그냥 사동 한 개로 봐요. 좀 특이한 케이스로 타이우다, 자이우다 이렇게 돼요. 합치면 태우다, 재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되고. 그럼 깨우다도 있겠네. 이유가 까다야 그러면? 그럼 사람 깨울 때 막 발로 까요? 아니죠. 깨우다는 거야. 깨다에다가 우가 붙은 거야. 깨 플러스 우야. 조심하셔야 돼 이거.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이유처럼 보여. 네, 조심하시면 되고. 달궜다는 어떻게 되지? 달궜다 밑에? 달다에다 뭐 붙인 거야? 구 붙인 거야. 구 얘는 달다라고 있어요. 뜨겁다는 뜻의 달다. 이제 이게 스위트하다는 거 말고 사탕이 달다 이거 말고 달아오르는 거 있잖아. 그 달다에다 우를 붙인 거 달구다. 구를 붙인 거 구. 늦다에다가 뭐 붙인 거야? 추. 근데 딱 눈치채지. 이희리 우구추잖아 지금. 우구추. 오염시키다는 뭐야? 시키다도 접사예요 아까. 이 정도 마시면 돼요. 일단 오늘 다 하려고는 머리 용량 터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통사적은 개하다가 있습니다. 근데 개하다 좀 설명할 게 하나 있어.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뜻이 두 개가 생겨요.
밥을 먹이셨다도 마찬가지인데. 자, 옷을 입힌 건 뭐니? 자, 여기 봐봐, 나 봐봐. 엄마가 옷을 들고 어떻게 해요? 자, 만세 하고 이렇게 씌우는 거지. 이건 직접 사동이야. 그지? 근데 그거 말고 엄마가 어떻게 입히는 방법이 있어 또? 말로 입히는 게 있어. 야, 이 옷 좀 입어. 이렇게 하면 옷은 누가 들고 있어요? 애가 들고 있어. 이건 간접사동이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히시는 건 직접사동이 될까? 그럼 선생님이 막 직접사동이 되려면 선생님이 턱을 잡고 혀를 잡고 막 애를 발음을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철수가 여기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해되니? 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읽히다는 뭐만 돼요? 간접만 된다. 그리고 아까 했던 통사적 사동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다가 있어. 게하다. 입게 했다. 그지? 얘는 직접은 안 됩니다. 뭐만 돼? 간접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파생적 사동일 때만 두 가지 뜻이 생겨. 직접도 되고 간접도 되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근데 이거 반대로 하는 애도 있더라고. 자, 봐봐. 이 예문 봐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그럼 숟가락을 누가 들고 있을까? 아이가 들고 있는 거야. 엄마는 뭐만 해? 잔소리만 하는 거죠. 먹어. 그치? 잠깐만 쉴게요.